여러분, 난방비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상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요. 신기한 건 똑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도 옆집은 괜찮다는데 우리 집만 많이 나온 것 같다는 그 억울함입니다. 오늘은 그 억울함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보일러는 복잡한 기계처럼 보이지만 돈을 쓰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결국 보일러가 해야 하는 일을 줄이면 요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고 계십니다. 따뜻하게 하려고 누른 버튼이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아끼려고 껐다 켰다 한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일러 난방비 아끼는 방법 5가지를 생활 속 행동으로 연결해서 알려드립니다. 듣고 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리모컨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인트로 끝나기 전에 짧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비 절약 정보는 한 번 놓치면 매달 돈이 빠져나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전기요금과 온수요금까지 묶어서 절약하는 방법도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가지 방법은 각각 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 한 줄로 이어집니다. 보일러를 덜 힘들게 만들고 집이 열을 덜 빼앗기게 만들고 사람이 체감 온도를 똑똑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먼저 보일러가 돈을 쓰는 방식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난방비는 크게 2가지에서 나옵니다. 난방을 돌릴 때 들어가는 비용과 온수를 쓸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난방 중심으로 가지만 마지막 방법에서는 온수 습관도 함께 다룹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정에서 생각보다 온수 사용이 난방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일러는 집안 바닥을 직접 데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물을 데우는 장치입니다. 보일러가 물을 데우고 그 따뜻한 물이 배관을 통해 바닥을 지나가면서 열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바닥이 따뜻해지고 공기도 조금씩 데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일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물이 차가울 때입니다. 처음 켤 때, 혹은 집이 이미 많이 식었을 때, 혹은 난방수를 너무 높은 온도로 단숨에 올려야 할 때 보일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일러를 어떻게 쓰고 있나? 크게 2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이 조금만 춥다고 느끼면 온도를 확 올려서 한 번에 따뜻하게 만들려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아끼려고 자주 끄고 켜는 방식입니다. 2방식 모두 흔하지만 둘 다 요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는 건강 때문에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혈압이나 관절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는 것보다 올바른 방식으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의 5가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리모컨에서 보는 숫자는 2종류일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기준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있고 난방수 온도 기준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표기가 다르고 모드가 다르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실내 온도 기준은 집안 공기 온도를 맞추려고 보일러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난방수 온도 기준은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바닥에 지속적으로 열을 공급하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집 구조와 생활 패턴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외출 기능을 만능으로 생각하십니다. 외출을 누르면 무조건 절약이라고요? 그런데 외출 기능이 이득인 집도 있고 손해인 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출 모드는 집을 완전히 차갑게 만들지 않도록 최소한의 동작을 하는데 그 방식이 집의 단열 상태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열이 좋고 집이 쉽게 식지 않으면 외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열이 약하고 창문이나 문틈으로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면 외출로 집이 금방 식고 다시 돌아왔을 때 데우는데 큰 에너지가 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원리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 집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법 하나, 실내 온도를 올리는 대신 체감 온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바꾸기. 난방비를 줄이면서도 덜 춥게 사는 가장 쉬운 길은 체감 온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기 온도만 느끼지 않습니다. 바닥 온도, 벽과 창문에서 오는 복사냉기, 습도, 바람, 이 4가지가 체감 온도를 좌우합니다. 같은 22도라도 어떤 집은 포근하고 어떤 집은 서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닥이 차갑거나 창문에서 냉기가 내려오면 우리 몸은 열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일러 온도를 더 올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반드시 온도를 더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실내 온도 목표를 과하게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26도, 27도로 설정해두고도 춥다고 느끼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사실 공기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냉기와 바람이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목표 온도를 1도만 내려도 비용이 체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내리면 불편해지니 체감 온도를 올리는 장치를 같이 써야 합니다. 여기서 실천 팁이 나옵니다. 발을 따뜻하게 만들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덜 춥습니다. 두꺼운 양말, 실내화, 러그 하나만으로도 보일러 온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커튼을 제대로 치면 창문에서 내려오는 냉기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다음 방법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원조하면 같은 온도여도 더 춥게 느껴집니다. 물을 끓이거나 가습기를 쓰라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보일러를 올리는 대신 습도를 올리면 체감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결로가 심한 집은 과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을 공기온도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대신 발과 창과 습도를 조절하면 같은 돈으로 더 따뜻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보일러 설정의 진짜 핵심입니다. 방법 2.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켰다 하지 말고 낮은 강도로 길게 가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계속 켜두면 가스가 계속 나가니까 비쌀 것이다. 그래서 추울 때만 켜고 따뜻해지면 끈다. 그런데 보일러는 자동차처럼 출발할 때 연료를 많이 씁니다. 집이 식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데우려면 바닥과 벽과 가구까지 같이 데워야 합니다. 특히 온돌은 바닥이 열 저장고라서 한 번 식으면 다시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도 듭니다. 그래서 자주 껐다 켰다 하는 방식이 오히려 비용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출이 짧은데도 완전히 끄는 습관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천의 핵심은 난방수를 너무 높게 올리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난방수 온도를 너무 높게 잡으면 보일러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데우며 물을 데우고 다시 꺼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가동과 정지의 반복이 잦아지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난방수 온도를 조금 낮추고 오래 돌리면 집이 큰 폭으로 식지 않아서 다시 데울 때 쓰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몇 도로 맞추는 게 좋나? 정답은 집마다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너무 높은 설정을 피하고 몸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한 낮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설정으로 유지 시간을 늘려서 집이 크게 식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외출 버튼은 언제 누르나? 외출이 길 때는 외출 모드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짧게 장 보러 나가거나 병원 다녀오거나 두세 시간, 비올 때는 집이 너무 식지 않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단열이 약한 집일수록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절약의 목표는 보일러를 꺼두는 시간이 아니라 집이 식는 정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집이 너무 식지 않게 관리하면 돌아왔을 때 폭탄처럼 데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요금고지서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같은 난방비로도 따뜻함이 달라지는 기술입니다. 방법 셋. 구형 난방과 밸브 조절로 필요한 공간만 제대로 데우기.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집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방까지 똑같이 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출가한 집이나 방을 창고처럼 쓰는 집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일러는 집 전체를 하나로 데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방마다 배관이 갈라져 있습니다. 분배기라고 부르는 장치가 난방수를 각 방으로 나눠 보내죠. 여기서 핵심은 난방은 반드시 전체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실과 주로 생활하는 방은 따뜻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쓰지 않는 방은 온도를 낮춰도 됩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첫째로 가능한 경우는 방마다 난방 밸브가 있다면 생활 공간만 열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조금 닫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잠그는 것이 좋을지 여부는 집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방의 열 공급을 줄이면 그만큼 난방수가 덜 돌아서 에너지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한 방만 데우면 특정 구간에 열이 몰려 불편해질 수 있으니 조금씩 조절하며 체감을 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거실 중심 생활이라면 문을 닫고 생활구역을 줄이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집 전체의 열 손실을 따라갑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커질수록 보일러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방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생활권을 모으면 같은 설정에서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셋째로 바닥이 유난히 차가운 방이 있다면 그 방의 밸브나 배관에 공기가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일러를 아무리 올려도 체감이 안 오니 오히려 낭비가 됩니다. 이건 다섯 번째 유지 관리에서 공기 빼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동시에 따뜻해야 할 곳이 더 따뜻해집니다. 집 전체를 어중간하게 데우는 대신 필요한 곳을 집중적으로 데우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가정에서는 특히 거실과 침실의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그 두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일러가 일을 적게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법 대 단열과 바람기를 막아서 보일러의 노동량을 줄이기. 난방비 절약에서 단열은 마치 밑 빠진 독을 막는 일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면 채워지지 않듯이 아무리 난방을 해도 열이 새면 보일러는 계속 일합니다. 특히 창문, 현관문, 베란다 쪽은 열이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구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세한 틈도 영향이 큽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 창문 틈과 문 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겨울바람이 살짝 느껴지는 곳은 열이 새는 곳입니다. 그 틈을 막는 재료는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개선입니다. 아주 조금만 막아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커튼입니다. 커튼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창문에서 내려오는 냉기를 막아주는 막입니다. 특히 두꺼운 커튼이나 암막 커튼은 효과가 좋습니다. 커튼이 바닥까지 내려오면 냉기 차단이 더 잘 됩니다. 셋째는 러그와 매트입니다. 바닥이 차가운 집에서는 러그 하나로 발의 체감이 달라집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온도 설정을 올리고 싶은 욕구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결국 난방비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넷째는 베란다 확장 여부와 샤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바꾸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집이 유난히 춥다면 보일러가 문제가 아니라 집이 열을 잡지 못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일러 설정을 올리는 방식은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바람과 냉기를 줄이는 쪽으로 먼저 접근해야 합니다. 단열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돈이 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단열은 큰 공사가 아니라 생활 단열입니다. 커튼, 문틈, 러그 같은 것들은 비교적 부담이 적고 효과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찬바람이 직접 들어오면 관절과 근육이 긴장하고 감기 위험도 커집니다. 단열은 난방비뿐 아니라 생활의 편안함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고지서에 조용히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방법 5. 보일러 유지 관리와 온수 습관으로 새는 돈을 막기. 보일러는 오랫동안 쓰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관리가 되면 효율이 유지되고 관리가 안 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연료를 먹습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을 안 갈면 연비가 떨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첫째로 보일러 압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압력이 너무 낮으면 난방 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보일러가 비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은 압력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보일러에는 적정 범위가 있으니 설명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로 분배기나 배관에 공기가 차면 특정 방이 안 따뜻해지고 난방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온도를 더 올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달의 문제였던 거죠. 공기 빼기 점검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점검만으로도 불필요한 과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필터나 흡기 배기 관련 부분이 먼지로 막히면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일러 모델마다 구조가 다르니 무리한 분해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먼지를 관리하고 정기 점검을 받으면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온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방비만 생각하시고 온수는 별개라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가스나 에너지를 쓰는 큰 축은 온수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수도 원소 온도가 낮아서 온수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여기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샤워 시간을 아주 조금 줄이거나 샤워 온도를 아주 조금만 낮춰도 효과가 생깁니다. 또 설거지를 할 때 온수를 계속 틀어놓는 습관이 있다면 필요한 순간만 온수를 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온수 대기 상태가 길어지는 것도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온수를 틀면 바로 뜨거워지지 않아서 한참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때는 단순히 물 낭비뿐 아니라 온수 생산이 반복되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동선을 줄이고 한 번 사용할 때 모아서 쓰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 씻기처럼 짧은 사용은 미지근한 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절약은 참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없애는 것입니다. 참아서 몸이 추워지면 건강이 흔들리고 결국 다른 비용이 생깁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보일러가 허디를 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절약입니다. 오늘 5가지를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체감 온도를 올려서 목표 온도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둘째, 강하게 짧게보다 약하게 길게로 집이 식는 폭을 줄입니다. 셋째, 구형 난방과 밸브 조절로 생활 공간 중심으로 데웁니다. 넷째, 창문과 문틈과 커튼으로 열이 새는 길을 막습니다. 다섯째, 보일러 상태와 온수 습관을 점검해서 조용히 새는 돈을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라도 바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시작은 이 순서입니다. 오늘 저녁에 커튼을 닫고 문틈 바람이 느껴지는지 손으로 확인해 보시고 매일 아침에는 보일러 목표 온도를 1도만 낮춰 보신 뒤 발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같이 써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문을 닫고 생활권을 줄여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쌓이면 겨울 내내 고지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덜 걱정스럽고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지내십시오.